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해 들어오는 시간.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오래 비워진 것처럼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영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약장 서랍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 집 살림을 30년 넘게 혼자 건사해온 여자답게 그녀의 손은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다. 유통기한 지난 연고, 새알 남은 두통약, 쓸 일이 없어진 처방전. 하나씩 꺼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필요 없는 것은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 영순의 방식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이 닿았을 때 손끝에 낯선 감촉이 걸렸다. 부드러운 것, 오래된 것, 헝겊 주머니였다. 영순의 손이 멈췄다. 단 1초였지만 그 1초 안에 무언가가 흘러갔다. 영수는 천천히 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헝겊은 세월의 사가색이 바랬고 주머니 입구를 묶어둔 노란 끈은 탄력을 잃어 툭 끊어질 것만 같았다. 영수는 한동안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끈을 풀자 주머니 안에서 열쇠 2개가 무겁게 굴러나왔다. 붉고 까맣게 녹이 쓴 열쇠들. 한 손에 쥐기에도 묵직한 그것들을 영수는 손바닥 위에서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열쇠를 잡은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수는 그것을 모르는 척했다. 떨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살짝 균열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감각. 마치 겨우내 얼어붙은 땅이 봄 기운에 처음으로 실금 하나를 내는 것처럼. 이 열쇠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10년. 영수는 숫자를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작은 열쇠 위에 녹으로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한때는 매일 아침 이 열쇠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갔다. 열쇠를 꽂고 문을 돌리면 맞은편에서 똑같이 셔터를 올리는 사람이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먼저 손을 흔들던 사람. 목소리가 크고 울음도 크고 웃음도 컸던 사람. 명자. 영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가 놓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작게 들어왔다. 영수는 열쇠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끝 감나무가 이른 오후의 햇살을 받아 일렁이고 있었다. 저 나무도 해마다 잎이 지고 해마다 다시 잎이 나더니 그 사이 영순의 서랍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열쇠는 그저 조용히 녹슬어갔을 뿐이다. 영수는 다시 손바닥 위에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이나 버리려 했는지 모른다. 꺼내들고 망설이다가 다시 넣었다. 그 짓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정작 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을 버리는 일이 무언가를 영영 끝내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아직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는 열쇠를 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낡은 외투가 걸린 옷걸이 쪽으로 걸어갔다. 손에서 열쇠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강했다. 시장 골목 안쪽 생선 비린내와 채소 흙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 골목에서 싸우는 여자 둘.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 순간은 평생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순간이었다.
명자의 눈이 붉었다. 이미 한참을 울었거나 울음을 참느라 눈이 저렇게 된 것이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명자는 원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기쁘면 온 동네가 알게 웃었고 속상하면 얼굴에 그대로 다 떴다. 그게 영수는 때로 부럽기도 하고 때로 버겁기도 했다. 명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영순아, 너 진짜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명자는 영순의 눈을 보려 했다. 하지만 영순은 이미 시선을 거두어 버린 뒤였다. 영순의 속은 끓고 있었다. 아니, 끓다 못해 식어버린 상태였다. 뜨거웠던 것이 차갑게 굳어버리는 그 순간 사람은 때로 가장 단단해진다. 그리고 가장 단단할 때 가장 무서운 말을 한다. 됐다. 말 길게 섞어서 뭐 하겠니? 너랑 나 인연은 여기까지다. 영순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떨리지도 않았다. 그게 명자에게는 더 날카롭게 꽂혔을 것이다. 소리를 질렀다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영수는 차갑게 딱 끊어냈다. 영수는 돌아섰다. 한 발, 두 발. 시장 골목의 돌바닥을 밟으며 걸어갔다. 뒤에서 명자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귀를 닫아버렸다. 닫는 데는 연습이 필요 없었다. 영수는 어릴 때부터 그걸 잘했다.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영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명자가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오래 영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지 영수는 알지 못했다. 알려 하지도 않았다. 그때는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골목 끝을 빠져나오며 영수는 한 번 눈을 깜빡였다. 눈이 뜨거웠다. 하지만 그것을 눈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강했으니까. 그 뒤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처음 한두 달은 명자 쪽에서 연락이 왔다. 편지가 한 번, 전화가 몇 번. 영수는 편지를 뜯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것이 쌓이자 명자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끝났다. 30년 우정이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그렇게 끝나버렸다. 이상한 것은 그 뒤로도 영순이 가끔 꿈을 꾼다는 것이었다. 명자가 나오는 꿈. 젊었을 때 둘이서 시장 좌판 앞에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던 꿈. 어느 겨울날 명자가 손수 떠준 목도리를 하고 걷는 꿈. 꿈속에서 명자는 늘 웃고 있었다. 크게 아무 거리낌 없이. 잠에서 깨면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세수를 했다. 그 꿈을 꿀 때마다 영순의 마음속 어딘가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영수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들여다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영수는 더 단단히 걸어 잠갔다. 녹슨 열쇠처럼 오래되고 뻑뻑하고 쉽게 열리지 않는 자물쇠처럼. 열쇠는 아직 손 안에 있었다. 영수는 외투를 걸치다 말고 손을 멈췄다. 손바닥 위의 열쇠가 오후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녹슨 것들은 빛을 받아도 반짝이지 않는다. 그냥 붉고 칙칙하게 있을 뿐이다. 그게 어쩐지 자기 자신과 닮은 것 같아서 영수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거실 시계가 짧게 울었다. 3시였다.
영수는 소파 끝에 천천히 앉았다. 외투는 반쯤 걸친 채였다. 그녀는 열쇠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얼마만인지 영수는 평생 가만히 있는 법을 몰랐다. 손이 쉬면 마음이 들쑤셔졌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했다. 닦고 정리하고 삶고 쓸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붙들어 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열쇠 탓이었다. 이 작고 낡은 물건 하나가 오후의 거실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저 나무는 올해도 열매를 맺겠지. 아무렇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저 나무는 해마다 잎을 떨구고 해마다 다시 피어났다. 그 긴 세월 동안 영수는 무엇을 했는가? 미워했다. 잊으려 했다. 잊히지 않아서 더 미워했다. 그리고 또 잊으려 했다. 그것을 10년 동안 반복했다. 영수는 열쇠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녹이 쓴 자리를 손톱으로 긁으면 붉은 가루가 떨어졌다. 아래는 아직 금속이 살아있었다. 녹이 깊이 파고들지는 않은 것이었다. 표면만 그렇게 보일 뿐 속은 아직이었다. 영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왜인지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당연히 참았다. 영수는 남 앞에서 우는 법이 없었다. 혼자 있어도 잘 울지 않았다. 울고 나면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았다. 평생 작아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게 영순이 세상을 버텨온 방식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눈이 뜨거웠다. 명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래된 사진처럼 가장자리가 흐린 얼굴. 그 시장 골목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얼굴이 아니라 더 오래전의 얼굴. 새벽 시장에 같이 나가면서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웃던 얼굴. 영순이 몸살이 났을 때 죽을 끓여 들고 와서 다 식을 때까지 옆에 앉아있던 사람. 싸우고 나서도 먼저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 늘 먼저였다. 명자는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다. 그런 명자에게 영순이 한 말. 됐다. 너랑 나 인연은 여기까지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지금 이 거실에서 다시 울렸다. 10년 전 그 골목보다 더 선명하게.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해진다는 걸 영수는 요즘 들어 실감하고 있었다. 젊을 때는 몰랐다. 나쁜 기억은 시간이 지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시간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서랍 속에 넣어둘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처럼 불쑥 손에 잡혔다. 영수는 열쇠를 꼭 쥐었다. 날카로운 요철이 손바닥을 눌렀다. 아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단단한 감각이 지금 이 순간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의 감나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반쯤 걸쳐있던 외투의 나머지 소매에 팔을 끼워 넣고 단추를 잠갔다. 하나, 둘, 셋. 단추를 채울 때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 같았다. 명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 사흘 전이었다.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도 영순 쪽에서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다는 것을 영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현관 앞에 서서 영수는 잠깐 멈췄다. 열쇠를 코트 주머니 속에 깊이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아직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았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오후에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다.
영수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가 그대로 걸어나갔다. 찻집 문을 열자 방울소리가 작게 울렸다. 따뜻한 공기가 먼저 얼굴로 왔다. 대추와 생강이 섞인 냄새. 낮은 조명 아래 나무 탁자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구석자리에 노부부가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고 창가 쪽에는 혼자 앉은 뒷모습 하나가 있었다. 영순의 발이 멈췄다. 명자였다.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뒷모습은 1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낯설었다. 예전의 명자는 어딜 가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었다. 앉아 있어도 존재감이 넘쳤다. 그런데 지금 저 뒷모습은 작았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세월이 저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나. 영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 한쪽이 저렸다. 천천히 걸어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인데 발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졌다. 명자의 옆에 이르러서야 영수는 의자를 뺐다. 나무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작게 났다. 오래 기다렸냐?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영수는 그 말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1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 고작 이것이었다. 하지만 달리 할 말을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직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잘 지냈냐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그러니까 이것이었다. 오래 기다렸냐? 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영수는 그 순간 숨을 참았다. 명자의 눈이 커졌다가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가늘어졌다. 놀람과 반가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지나갔다. 명자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영순아. 왔니? 목소리가 떨렸다. 담담하게 말하려 했겠지만 명자에게 담담함이란 원래 없는 것이었다. 영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이 다가와 차를 물었다. 영수는 대추차를 시켰다. 명자 앞에는 이미 반쯤 식은 차가 놓여 있었다. 오래 기다린 것이었다. 그것을 보자 영순의 목이 조금 조여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찻집 안에 낮은 음악이 흘렀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영수는 탁자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가 무릎 위로 내렸다. 명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영순이었다. 영수는 창밖을 잠깐 보았다가 무릎 위에서 손을 쥐었다가 폈다. 코트 주머니 속에 열쇠가 있었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랍 정리하다가 그 가게 열쇠가 나오대. 녹이 슬어서 아주 형편없더라고. 말을 꺼내고 나서 영수는 자기가 왜 이 말부터 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할 생각이었다. 아니면 잘 지냈냐고 물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온 것은 열쇠 이야기였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솔직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세월 참 빠르다, 그치? 웃으려 했다. 입꼬리가 올라가긴 했는데 웃음이 되지 못했다. 그냥 힘없이 허공에서 사라졌다. 명자의 눈 아래가 어두웠다. 잠을 못 잔 것인지 오래 그런 것인지 영수는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눌렀다.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영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두 손으로 잡으니 손끝까지 온기가 왔다. 영수는 그 온기를 붙들며 말을 이었다. 명자야, 나 말이다. 사실 그 열쇠 버리려고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다.
근데 안 버려지더라.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서 나왔어. 말하고 나니 가슴이 뜨거웠다. 이 말을 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10년 동안 수백 번 머릿속에서 했던 말인데 실제로 소리내어 하고 나니 목이 떨렸다. 영수는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명자를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명자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아까의 침묵과 달랐다. 아까 것은 막혀있는 침묵이었다면 지금 것은 무언가가 열리는 침묵이었다. 영수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찻잔만 보았다. 그때 명자의 손이 왔다. 떨리는 손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영순의 손등 위로 주름지고 차가운 명자의 손이 천천히 덮였다. 영순의 손가락이 굳었다.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너 많이 원망했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 보고 싶더라. 명자의 목소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갈라졌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참았다. 끝까지 참으려 했다. 하지만 명자의 손이 자기 손 위에서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 손이 죽을 끓여들고 오던 손이었다. 새벽 시장에서 같이 손을 호호 불던 손이었다. 영수는 길게,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다.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숨에 실려 나오는 것 같았다. 찻집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탁자 위에서 포개진 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찻집을 나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헤어졌다. 길게 붙잡지 않았다. 명자가 먼저 손을 흔들었고 영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이가 다시 된 것인지 아직 말을 고르는 중인 것인지 영수는 걸으면서도 그것을 생각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바람이 달라졌다. 골목의 바람은 차고 날카로웠는데 공원 안쪽의 바람은 달랐다. 나무들 사이를 지나온 바람이었다. 차갑긴 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웠다. 영수는 코트 깃을 세우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이 공원을 얼마 만에 걷는 것인지. 발밑에 낙엽이 밟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저녁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빛이 길었다. 오후보다 기울어진 빛은 이상하게 더 따뜻해 보였다. 실제로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노을빛이 원래 그런 것이다.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붉고 가장 아름답다. 영수는 그 빛 속을 걸으면서 이상하게 울고 싶었다. 찻집 안에서는 참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오히려 눈이 뜨거워졌다. 참지 않았다. 눈물이 한 줄 흘렀다. 닦지 않고 그냥 두었다. 어차피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있다 해도 석양을 등지고 걷는 노파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없었다. 영수는 걸으면서 울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두면서 이상한 눈물이었다. 슬프지 않았다. 억울하지도 않았다. 그냥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래된 채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 뚫리는 것처럼. 영수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알았다. 산책로 중간쯤에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벤치였다. 영수는 그 앞을 지나치다가 멈췄다. 벤치 옆으로 낮은 수풀이 있었다. 겨울을 앞두고 잎이 다 진 수풀이었다. 영수는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열쇠가 잡혔다.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오후에 처음 꺼냈을 때와 같은 열쇠인데 지금은 달라 보였다. 더 가벼워 보였다. 아니, 실제로 가벼워진 것인지도 몰랐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손에 잡히는 것들도 달라지는 법이니까. 영수는 한동안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 열쇠가 열던 문이 이제는 없었다. 가게는 10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 자물쇠도 바뀌었을 것이다. 이 열쇠는 이미 아무 문도 열 수 없었다. 그런데도 영수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다. 버리면 그 시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명자와 함께였던 그 시절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 오후 찻집에서 명자의 손이 자기 손 위에 얹히던 그 감각이 어떤 열쇠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녹슨 열쇠 따위가 없어도 그 시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서랍 속에 잠겨 있었을 뿐이었다. 그 문은 이미 오늘 열렸다. 영수는 몸을 낮추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상관없었다. 벤치 옆 숲을 아래 낙엽이 쌓인 자리에 열쇠를 내려놓았다. 놓는 순간 손에서 힘을 빼었다. 그냥 두었다. 던지지 않았다. 버린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냥 이제 여기 있어도 된다고.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영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아까와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가볍다고 하기엔 여전히 나이 든 몸이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달랐다. 영수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걸었다. 석양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바뀌었다. 공원 나무들의 실루엣이 그 빛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영수는 걸으면서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늘 바빴다. 늘 다른 곳을 보았다.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하늘이 아름다우면 왠지 더 쓸쓸해지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쓸쓸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쓸쓸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 나이에 혼자 공원을 걷고 있다는 것이 쓸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이 오늘은 다른 색이었다. 텅 빈 쓸쓸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은 자리에 생기는 쓸쓸함이었다. 그것은 견딜만 했다. 아니,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다. 산책로 끝이 보일 즈음 영수는 걸음을 잠깐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벤치가 멀리 보였다. 숲을 아래 열쇠가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영수는 다시 앞을 보았다. 공원 출구 너머로 저녁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영수는 걸어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